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 35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9% 하락해서 344.08. 다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저가 부근이에요. 자,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다음 주 월, 화 5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5거래일 동안 어디로 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가는 쪽이 유리한 거예요. 위로 가면 상방이 유리한 거고 아래로 가면 하방이 유리한 거예요.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또 이제 매도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매도자에게는 틈을 안 줘요. 352 위로 올라와야 매도자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351까지, 그죠? 351까지만 올라오고 352 위로는 안 가요. 351.41이 고가입니다. 351.41. 352까지는 안 가는 거죠. 거기 가야 매도자가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안 가요. 그리고 다시 347.72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는 관망을 해야 되죠. 자, 주봉. 주봉은 아직도 자유롭죠. 예, 이거 1월달 월봉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위아래 다 열어놓고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위도 열려있지만 아래도 열려있고, 하단선의 각도라든가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저가를 방어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지는 사실 의심스러운 거죠. 어쨌든 343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는 매수 영역이다. 혹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으면 343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의 그 위치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저가 깨지면 매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갈 거면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요. 아래로 내려갈 거면 지난주 저가를 깨야 되고, 지난주 저가를 깨면 6월 2주까지 하방 우세의 흐름이 됩니다. 그 말은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선물 매도를 청산할 생각이 없는 거고, 지난주 저가를 깬다라는 건 선물 매도를 청산할 의지가 매우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6월 두 번째 목요일에 선물 매도로 만기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차트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6월 2주차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 오늘 하단선 완전 전멸시켰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싹 다 전멸돼서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단선은 아래로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건 지금 341.8 정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주 저가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가가 깨지면 지난주 저가와의 싸움이 된다.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고,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사면 안 되죠. 자, 지난주 일요일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수요일부터 하락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깨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다.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깨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깨려면 화요일에 종가가 저가랑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가깝습니다. 이건 저가를 깨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일단 오늘의 저가는 붕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오늘 고가를 내일 넘을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깼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도 수요일 저가를 깬다.
그러면 만기일까지 하락입니다. 만기일까지. 만기일 전날까지 하락이에요. 지금 만들어진 건. 자, 선물은 344.20이고 1.85% 조금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예, 하단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고요. 추봉도 아직 예, 매수가 안 왔죠. 매도가도 안 왔지만 매수가도 안 온 거죠. 매수가는 342.85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입니다. 자, 일봉. 예, 정확하게 딱 하단선 다 죽이고 끝났어요.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다. 그죠?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고 지난주 저가를 방어할지 말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341.8 정도의 하단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개인이 주식을 좀 샀습니다. 개인이 주식만 사면 내리죠. 5,824억 매수. 외국인은 3,263억, 기관은 2,810억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계속 현물을 팔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현물을 덜 팔고 내리면 현물을 많이 팔고, 그러면 오르나 내리나 계속 현물을 판다라는 거는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상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은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선물은 장중에 4천 얼마더라? 4,734억까지 매도했었거든요. 지금 마감했을 때는 1,300억. 그러면 대략 3,000억 정도? 네, 3,400억 정도 환매했어요. 3,400억. 많이 환매했죠. 오늘 선물 매수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외국인은 풋을 샀어요. 37억. 그리고 미니도 27억. 그러면 64억을 샀죠. 그런데 개인은 풋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들고 있는 게, 원래는 풋을 200억대 들고 있었잖아요. 200억대 들고 있었는데 몽땅 다 털리고 반대로 이제 풋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콜 매도도 조금씩 손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선물을 줄인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고 싶진 않다는 거죠. 지금 352에 있는 선물 매도의 단가를 내리진 않겠다예요. 언제든지 감아 올릴 수 있게 352까지는. 자, 2조 9천억대 들고 있습니다. 2조 9천억대. 그리고 개인은 이제 선물 매수가 6,600억대로 증가했죠. 자, 개인은 선물이 상방이에요. 여전히 계속 상방.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이 여전히 하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하방 포지션을 잡았던 걸 지금 다 털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내일이 되면 월봉은 드디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아래로 빠지면 확실히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일을 포함해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5거래이기 때문에 지수를 누르는 시간이 만약에 한 3일 정도, 수, 목, 금 이렇게 3일을 지수를 누른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틀 동안 감아 올려도 양봉으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리면 내릴수록 내리기 유리한 거예요. 왜? 반등할 시간을 까먹는 거니까. 단순하게 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리고 나서 반등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감아 올릴 텐데, 반등할 시간이 남지 않아 있으면 감아 올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누르면 저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저가를 깨면 확률상 감아 올리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깨면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계속 하락 우세의 흐름이 될 텐데, 아마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이제 도착하겠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얼마더라? 잠깐만요. 320 라인에 있나요? 300 지금이 어디 있나? 볼게요. 네, 지금은 320 라인에 있고요. 319. 그다음에 요대로 다음 달이 되면 아마 330 라인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예, 326까지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 326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간다면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수치로 310 라인. 310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고퍼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한테 이 자리는 정말 한번 들어가 보실 만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 자체를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하방 포지션은 유지하되 신규로 들어가는 건 참 까다롭다. 안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